제가 4번의 창업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엉뚱하고 때로는 유치해 보이는데 일단 해본다는 거. 고객을 가장한 4인조 강도 납치를 당해봤어요. 납치 안 당해봤으면 말하지 마요. 그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동기부여한다는 거.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게 점점 자라나게 두지 않는 것. 딴 행동이나 딴 생각을 하면서 그걸 딱 중간에 끊어주는 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니. 하나증권에서 구독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하나TV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지금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BHC 치킨 세트를 50분께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TV 프렌즈입니다. 하나TV 프렌즈는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더 폭넓은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기획된 프로그램인데요.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9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815 머니터계 임수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지금 하셨는데 90만은 아니고 91만. 그 사이에 더 늘었나요? 농담이에요. 네, 90만 구독자 보유한 경제 채널 815 머니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815 머니톡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815 머니톡을 만들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한 5년 전쯤인데요. 원래 이제 저는 스타트업 가운데서 투자할 만한 곳을 발굴하고 그 기업들의 마케팅이라든가 육성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던 일을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 좋은 뭐라 그럴까요? 성공한 중소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을 소개하는, 그래서 새로 창업하는 분들이 뭔가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올려놓는 그런 경제 유튜브를 만들고자 이거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주로 창업과 아니면은 경영 이런 쪽에 처음에는 집중된 채널이었죠. 그럼 그 창업과 경험에 대한 컨텐츠들은 대표님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내용들인가요? 아니면? 그때도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주로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을 모셔서 그러니까 기업가들을 모셔서 이제 그러한 어떻게 성공을 했었고 또 어떠한 과정,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노하우를 끌어내는 방송이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 시작하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뭔가 교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튜브 만드는 게 이제 처음 목표였습니다. 제가 그 대표님이 쓰신 책을 읽어봤는데요. 네. 거기서 사업을 여러 번 하셨는데 성공과 실패를 다 겪으셨다고 제가 읽었습니다.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실패 경험이나 그를 통해서 배운 점 혹은 느낀 점 같은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제일 개고생한 게 기억에 남죠. 제가 4번의 창업을 했는데요. 그 4번의 창업을 할 때마다 제 개인적 환경, 재무적 환경이 다 달랐습니다.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자금도 좀 넉넉하게 모아놨었고 그리고 또 자신감도 막 넘쳐 흘렀었고 또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공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름 능력이 있다 이렇게 좀 자부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아주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업을 했을 때는 단돈 중고차 판돈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정말 종로 3가 이 한 평 반짜리 보증금 없는 월세 60만 원짜리 사무실에서 책상 딱 2개 놓고 시작을 했는데 어쨌건 그것은 한 4년 후쯤에는 코스닥 IPO를 추진할 정도로 좀 키울 수가 있었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창업했을 때도 상당히 힘든 과정 속에서 선배 사무실 한 켠을 빌려서 책상 하나를 빌려서 창업을 했지만 어쨌든 2년 만에 업계 1위를 하면서 상당히 큰 돈을 좀 벌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거는 내가 얼마나 유리한 환경에서 시작을 했느냐 이것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절실하게 매달렸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구나 이러한 걸 좀 깨달았던 그런 경험이 있죠.
제가 느꼈던 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기발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상에서 파티를 하는 것도 그렇고 100평짜리 사무실 구하실 때도 직접 전화를 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혹시 얻으시나요?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경로가 타고났어요. 노력을 얻을 수 없는 타고난 네. 아무나 안 돼요. 그거는 네. 그 우리가 가끔 이제 다들 뭐 드라마를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농담을 하면서 그 일어나는 여러 그 뭐라 그럴까 그 엉뚱한 상황들 있죠.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엉뚱한 혹은 다른 쪽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사례들 그런 것들을 내가 활용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중요한 거는 엉뚱하고 때로는 유치해 보이는데 일단 해본다는 거. 근데 원래 엉뚱하고 유치한 거일수록 못 안 하게 되죠, 사람들이. 왜? 해봐야 결과가 초라하게 될 거나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뭔가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두렵잖아요. 그렇죠. 네. 실패할 거라고 또 생각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이 못 움직이는데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우리 그렇잖아요. 흔한 말로 뉴스가 되는 거는 개가 사람을 무는 건 뉴스가 안 돼요.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잖아요. 네. 예. 그러한 식으로 뭔가 생각이 났을 때 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 그러면 다들 이건 뭐 이래서 안 되고 유치하고 막 말이 돼?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되는구나. 이런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죠. 근데 남들이 그냥 해볼만 하겠네 이런 어떤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좀 평범한 아이디어구나. 그러니까 남들이 전혀 그 동조를 못하는 그런 데서 뭔가 그 힌트를 얻는다고 할까요? 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일단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해보는 과정에서 실패도 하고 때로는 유치하다는 평도 받으면서 뭐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그 경우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배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 소위 감이라고 하죠. 경험치에서 나온 감.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식의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겠죠.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두렵다고 느끼는 걸 대표님은 두렵지 않아 하신 거잖아요. 네. 혹시 왜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셨는지. 사실 실패할 거는 누구나 두려워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 도전을 하시게 됐나요? 글쎄요. 일단 제가 삼성전자 아니면 현대자동차 이런 아주 대기업을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한다고 한들 내가 잃을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잃을 건 별로 없어요. 그거에 소모되는 어떤 노력, 시간 요 정도겠죠. 대신 얻게 되는 것은 그 이상 그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잃을 게 없는데 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이래야 될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내가 무슨 재벌 100억의 돈을 관리한다든가 1000억의 돈을 관리한다든가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충분히 모험하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잃을 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럼 잃을 게 크지 않은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채널을 통해서도 정보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자신의 성공보다는 타인의 성공을 도와주는데 더 관심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내가 성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제가 세 번째 창업을 했을 때인데요. 그때 선배 사무실 한 켠을 빌려서 했지만 2년 안에 아마 업계에서는 그 탑을 차지했던 걸로 그 당시 저는 기억합니다. 뭐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었고 그래서 성공했다가 다시 쓰러졌다가 재기한 어떤 사업가의 이미지로 또 언론에 소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그 고객을 가장한 4인조 강도 납치를 당해봤어요. 납치 안 당해봤으면 말하지 마요. 납치를 네. 그래서 서울 전 그 경찰
관광청이 비상이 걸려서 그 검문 검색하고 공개적이 아닌 비공개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 18시간, 19시간 정도 기억에 납치됐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죽음이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됐죠. 그 전까지는 제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크고 꿈은 좀 야무졌죠. 그런 어떤 사업가가 되겠다. 그러한 사업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목표였는데 딱 그 일을 겪으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주마등처럼 뭐 파노라마처럼 제가 살아왔던 노력했던 여러 가지 순간들이 순간적으로 딱 떠오르는데 그렇게 값어치 있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리고 그러한 값어치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과 건강과 모든 것을 올인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한다면 내가 구출된다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리라 이렇게 이제 좀 마음을 먹었죠. 다행히 이제 경찰에 의해서 구출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정리를 했어요. 회사를 정리할 때 바로 저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위약금을 수십억 원을 몰고 회사를 정리하고 그리고 바로 브라질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그 아마존 탐험이었거든요. 바로 실행으로 옮기셨네요. 네. 브라질로 가서 근데 이제 갔더니 거기 교포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 워낙 이 아마존도 무성하고 범죄도 좀 많은 곳이고 사람이 납치되는 게 1년에 엄청난 숫자래요. 그게 납치해가지고 죽여서 숲에다 던져버리면 못 찾는데 하여튼 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아마존 탐험은 못했습니다만 어쨌건 그렇게 시작된 하나의 그 방랑 저는 여행이라고 표현 안 하고 방랑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행은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없이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데를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약간 집시처럼 그래서 남미 브라질에서 몇 개월 뭐 캐나다 북미로 가서 또 몇 개월 또 영국으로 가서 몇 개월 스페인 가서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세상을 좀 떠돌아다니는 그런 세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요. 하여튼 한 7년 정도의 방랑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7년이요? 네. 와. 그러다 그 과정 속에서 만난 한 친구를 알게 됐는데 이제 카투샤 군대를 갓 제대하고 그 여행을 이제 왔던 친구인데 그렇게 해서 만나서 알게 된 그 동생인데 이제 이 동생이 아버지가 하는 그 사업이 상당히 어려워진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어려워졌냐면 조그마한 사업체인데 세무서에서 그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차압을 걸었던 기록이 있고 근데 그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한 이분은 리스 업체로부터 다 이게 사업 확장을 통해서 뭔가 좀 일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일을 벌리셨는데 마지막에 그게 딱 드러나면서 그 모든 게 다 스톱이 된 거죠. 그래서 리스 업체에서도 기계 우리 못 주겠다. 당신은 신용이 이래서 안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막 부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막 울면서 고민을 하길래 그래서 제가 좀 나서서 이건 세무서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세무서 가서 이제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척분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지금 당신들이 실수로 건 이 기록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부도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고 여기에 생계를 달고 있는 가족이 몇십 명인데 이거 책임져라. 이 기록은 실수로 있었던 것으로서 원인 무효다라는 각서를 써달라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관공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써주면 나중에 이거 재판 걸면 손해배상 뭐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담당자도 뭐 책임 물을 수 있고 그래서 거절을 하더라고. 그래서 막 거기서 실갱이를 하면서 그 담당 그 위에 팀장까지 이제 오게 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서 결국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 결국 그 리스 받는 이런 것들이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다 돼가지고 그 아버님이 네. 그 어머님하고 딱 오셔가지고 막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손을 잡고 우리를 살려줬다 이러면서 막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이상한 감정. 뭔가 가슴이 코끝이 좀 시큰시큰거리고 이 가슴이 뭐 심장이 좀 간질간질하다고 할까? 하여튼 그 뭔가 뿌듯한 마음을 그 경험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까지도 7년의 방랑이 끝난 다음에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사업을 하고 싶은 어떤 의욕도 없었고 뭔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방랑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 방랑을 끝나게 되게 한 계기가 바로 요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잘하는 게 이제 마케팅이다 보니까 경험이 있는 게 마케팅이다 보니까 새로 시작하는 혹은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이나 창업가들 네, 이런 분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일을 한번 해봤죠. 네, 그렇게 해서 천사 프로젝트, 그러니까 1000개의 기업을 한번 도와줘보자라는 개인적 목표로 한 4년, 횟수로 한 4, 5년 정도 네,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돈을 안 받고 그런 도와주는 일을. 돈을 하나도 안 받으시고요. 네. 그 실제로 1000개 가까운 기업들에게 한 도움을- 360개 기업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뒤로 채널을 운영하실 때 진짜 많은 투자자, 부자, 전문가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직접 진행도 다 하시고 그럼 그들의 공통점이나 혹시 이런 점은 좀 유별났다 이런 점이 있었나요? 제가 사실 이 815 모니터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정말 뛰어나신 분들, 뛰어난 어떤 투자가들 네. 아니면은 뭐 금융 쪽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만 그 전에도 제가 서울시하고 성공한 기업가들, 성공한 중소 기업가들을 한 130명, 150명 아마 그 정도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명씩 만나면서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했는지,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또 이러한 것들을 인터뷰하는 이게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 양쪽 기업을 하는 분이나 이 투자가로서 성공하신 분이나 뭔가 이렇게 공통된 것들이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본 게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동기부여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손실을 입거나 그러면 의기소침해지고 거기에서 뭔가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또 실수들을 더 크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되게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힘을 주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인가 다시 새로 시작하는 새로 용기를 얻거나 아니면 새로 힘을 얻어서 그 어려운 고비들을 잘 돌파해 나가는 그런 좀 특성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끈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끈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있었던 게 저는 좀 인상이 깊어요. 어쨌든 계속 우울로 파고들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도전하고 실행을 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끈기라는 게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한다. 네. 이거만큼 무서운 말이 없거든요. 저는 이거 100% 진리라고 생각해요. 될 때까지 하면 돼요. 그러면 단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도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덜 고생스럽게 아니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뭐 하는 거지만 일단 방향이 맞다면 될 때까지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하고자 하는 목표와 일과 그리고 방향성 이것을 보면서 방향이 맞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버티면서 해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끈기 이런 집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공통점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은 이거 좀 특별했다, 기억에 남는다 하는 점도 있으신가요? 뭐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니까 다 독특한 면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성공하신 분들, 뭐 기업가가 됐든, 뭐 저는 야놀자의 이수진 대표 새로운 지금 뭐라 그러죠? 우리 1조 5조 네. 뭐라지? 유니온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기업으로 성장한 그 대표도 그렇고.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도 그렇고 이런 분들도 보면은요 야놀자 이수진 대표는 특히나 자기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전문대를 나와서 직장을 구할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래서 숙식까지 되는 직업을 일시적으로 찾다 보니까 모텔에서 일하게 된 거거든요. 모텔에서는 숙식 제공하면서 뭐 밤낮으로 일하고. 근데 사실 그 안에서 일한다는 거 생각해 보면은 아마 비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옛날 그 뭐 방 청소하고 뒤치다거리하고 그러면서 잠도 막 불규칙적으로 자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수진 대표는 무엇인가 그 희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저런 엄청난 기업을 네. 창업해서 성공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이나 아니면 내가 처한 어떤 일의 성격이나 이거와 상관없이 결국은 무엇인가 내가 성공하고자 하려는 아니면은 뭔가 그 지금보다 내일 나아진 내일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 집념 혹은 그런 그 동기 이런 게 있다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저는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안 좋은 상황이 있다 보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관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극복을 하고 희망을 찾으려면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작은 거 하나가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작은 단위에서 일이 잘 되고 이럴 때는 신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스스로 뭔가 막 화이팅 안 해도 힘이 나서 저절로 그쵸. 신나서 일을 해요. 목소리도 힘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잘 일이 안 풀릴 때 혹은 어떤 안 좋은 사고가 생겼을 때 아니면 진짜 건강이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딱 다운이 되죠. 바로 우리가 화이팅 할 때는 이럴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 그러니까 자기의 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긍정적인 친구나 어떤 뭐 선배나 아니면 뭐 롤모델을 그 멘토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찾는 분도 있을 거고요. 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조용히 차분하게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산책하면서 뭐 생각 정리하고 또 힘을 내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도 뭐 있겠죠.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힘 빠지는 상황들이 있을 때는 정말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요. 혼자. 누구랑은 안 먹어요. 맛있는 거를. 혼자 가시는 거죠? 혼자 먹어야지 맛있는 거. 그래서 가서 혼자 조용히 먹으면서 뭐 책을 보든가 그냥 조용히. 그래서 좀 그 식당에서 오래 있기 위해서는 보통 뷔페를 많이 가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그냥 뉴스 검색하고 뭐 이러면서 천천히 먹으면서 그렇게 좀 릴렉스한 어떤 시간을 좀 즐기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좀 기운이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방식이죠. 그리고 어쨌건 중요한 거는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든 간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게 점점 자라나게 두지 않는 것. 딴 행동이나 딴 생각을 하면서 그걸 딱 중간에 끊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저는 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은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한 게 처음 더 몰입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점점 커져서 이게 공포로 변하고 네. 만사가 귀찮고 아예 그냥 다 하기도 싫고 그럼 더 시작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시작이 될 때 부정적인 생각 이게 시작될 때 바로 시작점에서 잘라주는 어떤 행동인가를 통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